앙드더 한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매출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매출 공개를 해주실 거잖아요. 저한테만 살짝.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제가 오늘은 앙드더 한남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에스테틱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명실공히 대한민국 상위 1% 샵에 속합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오늘 저희 이제 박 과장이랑 저랑 이른 시간부터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유독 차가 막혀서 한 거의 7시간 만에 이제 샵에 도착을 하게 됐고, 그 때문에 원장님도 되게 오랜 시간을 좀 기다리시게 됐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여기서 내가 해왔던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림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일단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먼 시간 달려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는 데에서 얻는 이득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왜 이 영상을 올려드리냐면, 원장님들께서 1인샵 하셔서 되게 힘드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원장님도 처음 1인샵 시작하셔서 정말 많이 힘드셨고, 그 과정을 겪은 결과 여기를 와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심으로 인해서 또 희망도 가져보시고, 또 원장님이 하셨던 것들, 그런 스토리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또 따라 해보시는 것도 경영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정말 샵을 하시는 1인샵 원장님들을 위한 어떤 재능 기부? 그런 영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원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정말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댓글이나 이런 쪽에 좀 응원의 댓글, 또 아마 보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또 보고 계셨던 원장님들은 또 응원의 댓글들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이 바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리 앙드더 한남의 원장님 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남동에서 앙드더 한남 에스테틱을 하고 있는 원장 정민정입니다. 네, 우리 박강호 과장 소개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대 화장품에서 8년째 영업하고 있는 박광훈 과장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인터뷰를 원장님을 먼저 할 거라서 우리 박 과장은 잠시 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좀 땡겨 앉으시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전부터 성공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하시는 원장님들, 1인샵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에게 또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원장님은 부산에서 1인샵으로 스타트를 하셨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원장님의 어떤 프로필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근무서부터 시작해서 샵까지의 그런 어떤 초기 스토리?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20대 때부터 피부과랑 이제 피부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총괄 실장까지 해서 상담 일을 하다가 이제 그걸 접고 부산에서 에스테틱을 1년 정도 하다가 또 한남동으로 왔어요. 네. 그러면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총괄 실장 하셨으면 또 그 단골 고객들에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테틱을 차려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있다면?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는 상담 실장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매출이 이제 거의 다 저로 인해서 나오는 매출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매출이 조금씩 더 잘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욕심 아닌 욕심이 생기면서, 아, 내가 이거를 차려보면 어떨까라는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병원 쪽이랑 에스테틱은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에스테틱을 처음 오픈하셨을 때 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서는 기계를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문제성 피부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에스테틱 같은 경우는 테크닉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그 서비스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에스테틱을 차렸을 때 기존에 있는 에스테틱을 다니시는 분들이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처음에 오픈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샵을 차리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고민은 고객이 과연 올까? 나를 믿고 올까? 그런 부분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처음 오픈하셨을 때 바로 고객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 고객을 좀 많이 모으셔서 나중에 좀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고객이 많이 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들한테 잘하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 아닌가 싶은 게, 고객님들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이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하고 소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잘하는 거. 사실 저는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이걸 좀 더 보태자면 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친절하다거나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왜냐면 우린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냥 내가 내 기술 익혀서 고객 관리만 잘해주면 그걸로 인해서 소문이 날 거다. 근데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 하나하나의 니즈를 맞춰서 또 호흡도 맞춰주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원장님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거.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또 특히나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샵을 오픈을 하시고 앙드 더 한남까지 오기까지가 1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저는 왜냐면 원장님께서 오픈하셨을 때부터 봐왔고 또 서울 가신다는 거 결정이 났을 때도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굉장히 저는 스스로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제 거래처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샵에서 광안리에서 오픈한 지 1년 만에 한남동을 갈 수 있을까. 근데 자, 이게 한남동까지 오기 스토리에 앞서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소문으로 저도 들어왔던 거라서 진위 확인을 정말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원장님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사석에도 자주 만났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었고 물어봐도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뭐지? 특정 관리 하나를 네. A라는 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하나를 한 달 동안 300회 이상 관리를 했다. 그걸 저는 소문으로 들었었어요. 아, 네. 그게 정말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0회라고 하면 와, 단순 잡아서 예를 들어 1회 시술 비용을 10만 원만 잡아도 300회면 정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섞어서 300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특정 프로그램 하나를 300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앙드 더 한남이라는 것을 오픈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제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서 갈 수가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 시술을 하나를 계속해서 뭐 홍보를 하신 것보다 분명히 입소문을 타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임상이 나왔을 거고. 그렇죠. 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많이 놀랐었는데 오늘 이제 진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과정을 겪고 서울로 오셨는데 언제쯤 부산 광안리에서 앙드 에스테틱을 오픈하시고 얼마 만에 서울로 가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일단 부산 광안리에서는 10월 달에 오픈을 했었고 제가 이제 가려고 결심을 한 게 7월 달쯤. 그래서 8, 9, 10 정도 준비를 하고 11월 달에 여기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일단은 진짜 1년이 맞고 제가 이제 부산 에스테틱에 있었던 기간은 1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광안리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지척에 해운대가 붙어 있잖아요. 네. 사실 지금 해운대를 강남 못지않은 대한민국 에스테틱의 메카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해운대가 아니라 연고도 없는 서울이었어요? 그냥 일단은 부산에서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샵이 잘 되고 있었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컸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28살이었거든요. 28살이었는데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20대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도전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었고 그리고 그때는 돈이 정말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놨던 돈을 투자를 다시 해서 다른 도시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뭐 샵을 부리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쪽으로 간다는 건 다시 못할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돈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별로 무섭지도 않고 새로운 무언가 그냥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야, 진짜 이 서울로 간다는 그 용기 자체가 저는 되게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 네. 당시에 서울로 간다고 할 때 이제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이나 저에게 컨설팅으로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남동이
에스테틱을 오픈하기에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니 한남동은 부촌이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왜 오픈을 하면 안 돼? 그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특정 그 상권에 해당하는 곳이 한남동이었고 여기서는 에스테틱을 성공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근데 제가 어쨌든 우려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와서 정말 그 어떤 신화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를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원장님이 노력도 분명히 많이 하셨겠지만 내가 이 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라 우리 샵은 내가 생각하건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샵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조금 뭐 거만하게 말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첫 번째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리프팅이 병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단 시그니처가 리프팅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신이 있었어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효과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부심이 일단 있고 결과가 중요하고 이제 남을 자꾸 따라하거나 이제 유행하는 관리들을 계속 나한테 안 맞는 거를 자꾸 샵에 넣게 되면 고객들도 그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자꾸 유행하는 관리들을 한다기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무언가, 내가 진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관리가 중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단 결과, 실력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친절함. 친절함 맞죠. 사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원장님 빼고 세 분이 더 계시잖아요. 네네. 원장님이 이제 직원들까지 같이 이제 일을 하시려면 직원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가장 또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또한 또 친절함과 네, 또 맞아요. 실력. 네. 그런 교육을 따로 시장을 배정을 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성인님들 같은 경우는 저 진짜 복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인님들 교육 동안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실력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져보고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는 실력이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가르쳐준 대로 따라하려고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내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진짜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 초반에도 이제 교육 시간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스타일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선생님들을 뽑았고, 친절함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처음에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근데 실수는 고칠 수 있거든요. 실수를 한 거는 다시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또 고치면 되고, 못하는 거는 노력하면 되는데 친절함은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친절함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고객들은 저희한테 돈 내고 관리를 받으러 오는데 불친절한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스타일 사람이에요. 서비스적인 측면과 네. 또 선생님들이 철저한 교육 그런 것들이 좀 밑바탕이 되었다. 사실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좀 지키지 못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자, 그러면 앙드 더 한남은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오는 고객들 있잖아요. 네. 어디서 앙드 한남으로 오는 고객이 가장 멀리서 오나요? 일단은 저희는 진짜 멀리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최근에도 계셨고, 이제 또 코로나였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외국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짧은 한국에 있을 때 또 오셔서 저희 샵에서 관리 받다가 최근에 제가 좀 감동 먹었던 게 다시 또 미국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잠시 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또 저희 샵을 잠시 정말 2주 계셨는데 2주 동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달라고 하셔서 그 짧은 기간 동안 막 3, 4일 텀을 두고 관리를 받고 가셨는데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많은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오셨던 원장님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항상 앙드 더 한남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감사합니다. 인스타를 피드를 봤다, 또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들, 뭐 하는 관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명해져 있어요. 근데 보면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관리를 골라서 내가 정말 임상이 낼 수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따라서 하시는 원장님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거를 사실 볼 때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왜 나를 좀 따라하지? 그런 거 좀 솔직한 심정 어떨까? 너무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따라한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벤치마킹, 네, 좋게. 네. 벤치마킹 하시는 원장님들을 많이 봤고, 이제 제보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벤치마킹을 떠나서 제가 이제 뭘 하나를 관리를, 뭐 이제 새로운 관리들을 런칭을 하고 할 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좋아야지 넣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적는 것도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제 저녁에 집중을 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거 다 적어서 제가 쓰는 말은 누구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제 머리에서 검색해서 다 적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네. 리프팅 설명글 이런 거를 그대로. 근데 이제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관리 네이밍 같은 거. 그런 거를 처음에는 좀 많이 속상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어떤 감정이냐면, 누구를 똑같이 베껴서 한다는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힘든 원장님들이 꽤 많다고 많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잘 되면 뭐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만 따라 하시지 사실 말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네. 가는 건 저작권의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시되 나의 언어로 바꿔서 다시 쓰신다든지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다. 네, 없어요. 예. 그래서 예. 다 같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인스타그램에서 앙드 더 한남 이제 팔로우 하셔가지고 원장님 하시는 것들 보시고 좀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 글을 그대로 도용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면 원장님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또 특히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시는 것 자체가 재능 기부예요. 사실은 맞죠? 원장님 출연하실 이유가 원래는 없잖아요.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는 채널인 건데 네, 원장님한테는 2시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혼자서? 늦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 뭐 제가 앙드 더 한남을 외부에서 볼 때 어디 강의 때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참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원장님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것 같다라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지금 몇 년째 우리가 이제 지켜봤을 때 그 노력의 양으로 치면 정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좀 너무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 먹고 막 놀러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인스타에 그렇게 올라오니까 되게 쉽게 돈을 버는지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옆에서 그 고충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나름의 그 인고의 시간을 정말 많이 원장님이 보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나 1인샵으로 시작하시는 것처럼 원장님도 1인샵으로 시작을 하셔서 네. 그 과정이 좀 더 남들보다 빨랐는데 그 시기에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네. 네, 또 나름의 연구, 정말 저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좀 샵들, 또 내가 상위 1% 샵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속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를 버는데 앙드 더 한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매출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매출 공개를 해주실 거잖아요. 저한테만 살짝. 방송에서는 안 나가고. 안 나가고 네, 저만 볼 수 있게. 과장님한테만, 네, 저는 되게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대충 이제 우리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1% 샵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 또 채널명이 피부 미용업 상위 1%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맞는지 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네. 한번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과장님만. 저만 보고 외부에 발설하진 않겠습니다.